오늘의 시간 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본병원의 김호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릎이 뻐근하거나 시큰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가요?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무릎 관절면이 닳아져서 발생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네.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을 수 있겠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관절면이 닳아지는 경우가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신진대사의 변화에 의해서 통풍이나 또는 혈우병이나 이러한 아주 드문 신진대사의 변화에 의해서 관절면이 닳아지는 그런 이제 병을 통틀어서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자보다 여자가 이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여자에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네.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자분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비만하고, 그 비만한 거에 비해서 그 관절 주변의 근육량은 더 적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가사노동이나 노동량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이 폐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칼슘의 대사 이상이나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골 밀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주변에 계속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여자분들에서 훨씬 더 네. 많은 골관절염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허리나 이 무릎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골관절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관절염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네.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이게 관절염은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인데, 물론 그 통증의 양상이 초기에는 네. 그렇게 자주 느끼지 않고 심하게 느끼지 않고 또는 어떤 특정 행동 때만 느끼게 되는데, 주로 내리막을 걷거나 또는 날씨가 굉장히 흐려지거나 이랬을 때 가벼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초기의 관절염 때의 이 증상이고요. 더 진행해서 중기가 되게 되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동안 내내 네. 어떤 내가 걷는 내내 통증을 느낀다든지, 또는 날씨가 흐려지면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렇게 그리고 가끔 물이 찬다든지 이런 변화를 보이면서 증상의 빈도가 훨씬 강해지고 훨씬 커지는 현상을 띠고, 말기에 이제 관절염으로 가게 되면 흔하게 무릎 주위에 뼈의 변형을 보게 되고, 네. 관절 주변에 골극이 생기면서 부종이 더 심하게 흔하게 생기고, 걷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말기로 가면 변형, 통증 이런 게 훨씬 커지고, 밤에도 주무시다가도 무릎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증상을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절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환자가 관절염에 맞는 증상이 있느냐, 네. 관절염에 맞는 압통,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단순 엑스레이를 촬영함으로써 그 관절 간격의 관절 네. 간격이 벌어져 있는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느냐, 얼만큼 좁아져 있느냐, 그리고 전체 하지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관절의 축이 맞아 있느냐, 어떤 변형, 오다리나 반대의 다리처럼 변형이 동반되어 있지 않느냐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겠고요. 네. 간혹의 환자들에서는 그 관절염이 진행하게 하는 무릎 안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같은 촬영이 필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절염의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관절염 초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관절염은 점점점 관절면이 닿아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초기의 치료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관절이 네. 빨리 닳아지지 않게, 닳아지는 속도가 천천히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초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심하게 쭈그려 앉는다든지, 장시간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경사로를 계속 걷는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므로 관절이 닳아지는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일상생활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첫 번째 초기 치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초기 관절염에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네. 물리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육의 밸런싱을 더 좋게 함으로써 무릎이 어떤 운동이 될 때 밸런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러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장기간의 어떤 이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 소염제가 또 다른 2차적인 소염제에 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 환자들은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 약물의 적절한 투여, 적절한 변경 이런 걸 네.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약물요법으로도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수술들이 있을까요? 초기 관절염을 지나 중기 정도의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네. 약으로 잘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관절이 닳아지면서 닳아지면서 발생한 부유물이나 찌꺼기들이 관절 내에 돌아다니게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단순한 약물 치료만으로는 반응을 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중기 이상 진행한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처음엔 뭐 관절경 수술을 해본다든지 네. 무릎 주위의 뼈를 절골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관절경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절경 수술은 무릎 주위의 최소의 절개를 통해서 의료용 관절 내시경을 무릎 안에 삽입하여서 네. 무릎 주변에 관절염을 통해서 발생한 부유물이라든지 또는 관절염이 진행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어떤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주변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예, 이 진행한 관절염에 의해서 관절면이 거칠거칠해져 있는데 그 네. 관절면을 다듬는다든지 하는 시술을 하는 건데요. 이 수술은 초기의 관절염 때 통증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네. 그 통증에 비해서 약간 상처 부위가 적고 수술 후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관절염 수술도 모든 관절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일단 마모가 진행한 것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관절염에서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초기 관절염에서 어떤 주변의 염증 상황이나 이런 걸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수술이고 단기간에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정도를 좀 늦출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점들을 또 최소화할 만한 시술법이 있을까요? 관절경 시술의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절경 시술에 의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관절염에 의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들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닿아서 많이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금속으로 특수 제조된 인공관절 고철물을 삽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네, 오늘은 본병원의